유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한 지 5년째였다. 주로 카페와 소규모 상업 공간을 맡았는데 최근에는 주택 리모델링 의뢰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남편 재민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했다. 결혼 8개월 차 두 사람은 드디어 신축 빌라로 이사했다. 여기 정말 깨끗하다. 잘 골랐어. 재민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유나도 만족스러웠다. 깔끔한 타일, 넓은 창문, 밝은 조명.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이사 온 첫날 밤 유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새벽 3시쯤 흐느끼는 듯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복도 쪽에서 들려왔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어두운 복도 끝, 뭔가 흐릿한 그림자가 보이는 듯 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구세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불을 켜자 아무것도 없었다. 꿈이었나? 유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후로도 소리는 계속 들렸다. 여자의 흐느낌, 벽을 긁는 듯한 소리,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발소리. 유나는 재민에게 말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당신은 안 들려? 재민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못 들었는데. 신경 쓰지 마. 새 건물이라 소음이 있을 수 있어. 유나는 불안했지만 참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재민의 행동이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재민은 주말마다 일찍 일어나 집을 나갔다. 자전거 동호회 모임 있어. 오후에 올게. 재민은 간단히 말하고 나갔다. 유나는 처음엔 좋은 취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주 빠짐없이 심지어 비 오는 날에도 나가는 건 이상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나는 마트에서 재민의 자전거 동호회 사람이라는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 재민 씨 남편분이시죠? 저 같은 동호회였어요.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다. 유나는 물었다. 요즘도 주말마다 모이시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 모임은 한 달 전부터 쉬는 중이에요. 다들 바빠서요. 유나는 얼어붙었다. 그럼 재민은 어디를 가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재민의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자전거 옷은 깨끗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것처럼. 유나는 손이 떨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밤 유나는 또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복도 끝에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유나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유나가 다가가려 하자 여자가 입을 열었다. 왜 여기 있어?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옆에서 자던 재민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유나는 창밖을 봤다. 새벽 4시였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유나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믿을 만한 사설 조사팀 알아? 남편 뒷조사 좀 해야 할 것 같아. 친구는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도움이 필요해. 며칠 후 유나는 작은 사무실에서 중년의 조사원을 만났다. 남편분 주말 동선 추적 의뢰시죠? 조사원이 차분하게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발 빨리 알아주세요. 일주일 후 조사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남편분 동선 파악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유나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다. 조사원은 태블릿을 펼쳐 사진들을 보여줬다. 토요일 오전 9시 남편분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버스를 탑니다. 유나는 숨을 삼켰다. 다음 사진에는 재민이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분을 만납니다. 조사원이 다음 사진을 가리켰다. 중년 여성이 재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50대쯤으로 보였다. 이 여성은 정미라 52세입니다. 근처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둘이 무슨 관계죠? 조사원은 고개를 저었다. 연인 관계로 보이진 않습니다. 거리감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치곤 지나치게 조심스럽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두 사람이 조용한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재미는 미라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고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다. 카페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창 밖에서 찍은 사진이라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미라 씨가 여러 번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사원이 확대한 사진을 보여줬다. 재미는 미라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었다. 유나는 손이 떨렸다. 계속 보여주세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더 흥미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조사원이 새로운 사진을 펼쳤다. 두 사람이 작은 공동묘역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여기는 외곽의 공동묘지입니다. 두 사람은 한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미라가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재미는 그녀의 어깨를 붙들고 있었다. 유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조사원이 확대한 사진을 보여줬다. 묘비에는 고 서은별 1992-2021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서은별이 누구죠? 유나가 물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남편분과 미라 씨 모두 이분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은별을 검색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유나는 재민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 토요일 유나는 직접 재민을 따라가기로 했다. 토요일 아침 재민은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유나는 차로 멀찍이 따라갔다. 재민은 공원에 자전거를 세우고 버스를 탔다. 유나도 같은 버스에 올랐다. 재민은 앞쪽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고 유나는 뒤쪽 구석에 몸을 숨겼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린 재민은 미라를 만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어갔다. 유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그들은 카페가 아닌 바로 공동묘지로 향했다. 유나는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지켜봤다. 미라는 무덤 앞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재민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묘지로 걸어 들어갔다. 두 사람은 유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유나야? 재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미라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봤다. 설명해줘. 이게 대체 뭐야?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앉아. 얘기할게. 오래된 이야기야. 묘지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유나는 재민을 노려봤고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침묵이 흘렀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은별은 내 전 여자친구였어. 유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전 여자친구? 응. 우리는 대학 때 만났어. 7년을 사귀었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지.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별이는 좋은 사람이었어. 밝고 따뜻하고 항상 웃었지. 우리는 결혼 날짜까지 잡았었어. 2021년 봄이었어. 유나는 묘비를 다시 봤다. 2021년에 죽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화재였어. 겨울이었어. 은별이네 집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기 합선이었어요. 한밤중이었죠. 남편이 먼저 깨어서 나를 깨웠어요.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은별이를 깨우려 했지만 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재민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은별이는 침실에 갇혀 있었어. 문이 열리지 않았어.
아버지가 문을 부수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세서 들어갈 수 없었어. 소방차가 왔을 땐 이미 늦었어. 재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은별이 아버지도 화상을 심하게 입으셨어. 병원에서 3개월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어. 유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미라 씨를 돌보고 있었던 거야.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 어머니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으셨어. 남편도 딸도 집도. 나는 은별이의 약혼자였으니까 책임감을 느꼈어. 아니,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죄책감이었어. 왜 죄책감을 느껴? 유나가 물었다. 재민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밤 나는 은별이한테 전화를 했어. 우리 사소한 일로 다퉜거든. 은별이는 울면서 전화를 받았어. 나는 화가 나서 먼저 끊어버렸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재민의 목소리가 메었다. 만약 그날 밤 내가 은별이 집에 갔더라면, 아니면 좀 더 일찍 화해했더라면. 유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미라가 조용히 말했다. 재민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매주 와서 은별이 묘를 함께 찾아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그건 몰랐어. 유나가 중얼거렸다. 당신 왜 말 안 했어? 재민은 유나를 바라봤다.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부담? 유나의 목소리가 커졌다. 거짓말하는 게 부담 안 주는 거야. 나 혼자 밤마다 이상한 소리 듣고 악몽 꾸면서 미쳐가는데. 미라가 놀라 유나를 봤다. 무슨 소리요? 유나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가 사는 빌라요. 거기가 어디죠?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재민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유나야, 그게 무슨 대답해 주세요. 유나가 미라에게 말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거기가 우리 집이 있던 자리예요. 유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화재가 난 그 집.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건물주가 터를 정리하고 신축 빌라를 지었어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차마 그 근처엔 갈 수가 없었어요. 유나는 재민을 노려봤다. 그걸 알고 있었어.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 진짜야. 엄마가 그 집을 구해줬을 때 나도 처음 가본 곳이었어. 유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모든 게 이해됐다. 여자의 흐느낌, 복도의 그림자, 악몽 속 여성. 그건 은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며칠 동안 재민과 말을 섞지 않았다. 재민은 계속 사과했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봤다. 작업실로 쓰던 방의 벽에는 희미한 그을음 자국이 남아있었다. 페인트로 덮었지만 자세히 보면 보였다. 유나는 소름이 돋았다. 2주 후 유나는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다. 8주 차였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이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나? 은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유나는 재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임신했어. 재민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응. 8주. 재민은 유나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유나는 한 발 물러섰다. 미라 씨한테 알려야겠지. 재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야 할까? 당연하지. 당신이 매주 만나는 사람인데. 유나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 주말 재민은 미라를 만나 소식을 전했다. 유나도 함께 갔다. 미라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소식을 듣고 잠시 멈췄다. 임신이요? 네. 8주 됐어요. 유나가 대답했다. 미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축하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축하해요. 미라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다. 미라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중얼거렸다.
은별이도 이 나이에 아이를 낳으려 했었는데 그 말에 유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후 유나는 집에서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침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본 적 없는 머리핀이 나왔다. 낡은 은색 머리핀이었다. 이거 뭐야? 유나가 재민에게 물었다. 재민도 고개를 저었다. 나도 처음 봐. 다음 날에는 옷장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됐다. 봉투는 낡았고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다. 편지는 은별이 재민에게 쓴 것이었다. 사랑하는 재민에게로 시작하는 연애 편지였다. 유나는 손이 떨렸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재민은 당황했다. 나도 몰라. 이 편지는 화재 때 다 타버렸을 텐데. 그 다음 날에는 침대 밑에서 은별의 사진이 나왔다. 재민과 은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누가 이러는 거야? 누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유나는 다시 조사원에게 연락했다. 집안에 CCTV 설치해주세요. 누군가 몰래 들어오고 있어요. 조사원은 거실과 현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사흘 후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미라였다. 그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침실로 향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미라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뭔가를 넣었다. 그리고 옷장도 열어봤다. 침대 밑에도 뭔가를 놓았다. 모든 동작이 조용하고 능숙했다. 그녀는 10여 분간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나갔다. 유나는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재민도 충격을 받았다. 열쇠를 어떻게 구한 거지? 유나는 재민을 노려봤다. 당신이 줬겠지. 아니야, 나는 안 줬어. 재민이 손을 저었다.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한테 물어봐. 이 집 열쇠 복사본 있는지. 재민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엄마가 미라 어머니한테 열쇠를 줬대. 왜? 은별이 어머니니까 집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대. 미라 어머니가 딸이 살던 터를 보고 싶어 한다고. 유나는 기가 막혔다.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라고 준 거야?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유나는 결심했다. 직접 미라를 만나야 했다. 다음 날 유나는 미라가 일하는 슈퍼마켓을 찾아갔다. 미라는 유나를 보고 놀랐다. 유나 씨, 밖에서 얘기해요. 유나가 차갑게 말했다. 두 사람은 슈퍼 뒤편 골목으로 나갔다. 유나는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줬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미라는 영상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그냥 은별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미라는 골목벽에 기대어 울었다. 은별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 집은 내 딸이 마지막으로 숨 쉬던 곳이에요. 당신이 거기 살면서 행복해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유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래서 저를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유품을 놓고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은별이가 살던 방을 보고 그 공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 물건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은별이 흔적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은별이 물건을 놓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은별이 집이라는 걸 당신이 기억하길 바라면서.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미라 씨, 저도 은별 씨가 불쌍해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저는 은별 씨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날 저녁 유나와 재민은 오랜만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유나가 말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야. 그리고 미라 씨랑은 거리를 둬야 해. 당신이 계속 만나면 미라 씨도 은별 씨를 못 잊을 거야. 재민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유나야, 미안해. 내가 은별이를 못 잊어서 너한테 상처 줬어. 유나는 재민의 손을 잡았다. 은별 씨를 잊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주일 후 재민은 미라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카페에 앉은 미라는 많이 야위어 보였다. 미라 어머니, 저희 이사 가기로 했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그리고 당분간은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도 은별이를 못 놓으실 거예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민 씨가 떠나면 나는 혼자가 되는 거예요. 재민은 가슴이 아팠다. 혼자가 아니에요. 상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심리치료 예약해드렸어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미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은별이 자리를 돌려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재민은 미라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은별이는 이미 떠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은별이가 바라는 건 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과거에 갇혀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미라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알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 후 유나와 재민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밝고 깨끗한 곳이었다. 이사 첫날 밤 유나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여자의 흐느낌도 그림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재민은 은별의 사진을 작은 앨범에 정리해서 서재 책장에 넣어두었다. 잊지 않되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5년이 흘렀다. 유나와 재민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딸과 아들이었다. 어느 봄날 가족은 함께 공동묘지를 찾았다. 은별의 묘 앞에 꽃다발을 놓았다. 엄마, 여기 누가 있어요? 딸이 물었다. 아빠의 오래된 친구야. 하늘나라에 계셔. 재민이 대답했다. 유나는 묘비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은별 씨, 편히 쉬세요. 재민은 이제 괜찮아요. 저도 괜찮고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묘지를 나서며 유나는 재민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재민이 미소 지었다. 응. 우리는 괜찮아. 차에 타기 전 유나는 뒤를 돌아봤다. 미라가 멀리서 묘지로 걸어오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같은 나이 또래의 여성이 함께 걷고 있었다. 상담 선생님일까 아니면 새로운 친구일까?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모두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